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이라고 하는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요. 코케인 같은 그런 마약류는 재흡수를 막아서 항상 사람이 불안하고 흥분하고 굉장히 초조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코케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불안증이 왜 누구는 또는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누구는 더 예민해지는가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네, 안녕하십니까. 웰케어 클리닉의 김경철 원장입니다. 이번 주제는 불안이라는 주제로 두 번에 걸쳐서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여기 있는 그림 너무 유명한 그림이죠. 우리가 에드바르트 뭉크가 1893년도에 그려서 발표했던 바로 절규라는 그림이에요. 느낌이 오시죠? 약간 공포스러운, 주변이 사물이 다 움직이는 것 같고 굉장히 호러블 하죠. 공포에 차 있는 저 눈과 비명 소리가 들리는 듯한 그림이에요. 많은 현대인들이 이렇게 늘 불안하고 초조해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닌데 굉장히 예민하고 그런 어떤 불안을 타고났다 또는 불안 때문에 모든 일상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이라고 하는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요. 또 특별히 경쟁이 심한 이 사회에서 젊은 10대부터 나이 든 70대 이후까지 전 연령층이 성별을 가리지 않고 바로 불안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마음과 몸속에 아주 또아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불안을 어떻게 진단하고 또 그 기전은 무엇인지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이어지는 영상에서 불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치료하는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안을 만약에 주증상으로 왔을 때는 자기가 불안하다는 것을 말하면 돼요. 그래서 그 환자의 불안을 잘 듣고만 있어도 의사도 같이 불안해질 정도로 환자의 눈빛이나 태도나 모든 면이 바로 불안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특별히 도구화된 설문지를 통해서 척도화시킨 것을 바로 BAI, Box, Anxiety, Inventory라고 하는 우리 흔히 척도로 스케일해서 만드는 그런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이 점수를 좀 따라가서 보시면은 아마 자기도 불안 척도를 점수를 매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략 한 16점 이상 토탈 점수가 나오면 불안이 시작됐고 그 중에서 훨씬 높은 점수일수록 불안은 상대화돼서 심각하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불안. 근데 설문지 하나만 가지고는 자신의 어떤 사람마다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불안을 평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병원 또는 이런 기능의학 클리닉에서는 좀 다른 도구도 쓰는데 첫 번째가 많은 정신과에서도 사용하는 뇌파 검사예요. 뇌파는 우리 뇌의 19개 채널을 통해서 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파동을 측정하는 그런 장비인데요. 그래서 특별히 QEEG, 정량적 뇌파 분석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불안증 환자는요, 이 그림에서 하이베타라고 불리우는 베타3나 감마라고 하는 부분, 그 중에서 정수리 부분이 빨간 것들을 보실 텐데 저렇게 보이는 경우가 불안증 환자의 특징적인, 그리고 델타파에서 또 빨갛게 보이는 것이 보일 때 불안을 위한 불면증이 같이 있을 때 바로 이 그림만 놓고 봐도 환자의 불안, 우울 또는 여러 가지로 뇌정신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도구예요. 또 한 가지 외래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율신경 검사, 이 HRB라고 하는 그런 검사에 쉽게 한 3분 정도만 우리 맥파를 측정하면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늘 할 때마다 검사할 때마다 SNS라고 하는 Sympathetic Nervous System, 교감신경이 PNS, Parasympathetic Nervous System, 부교감신경보다 2배 이상, 특별히 불안증 환자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은 뭐 10대 1 정도도 나오게 해요. 그래서 매번 검사할 때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런 것을 자율신경 실조, 교감신경 우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쉽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검사기도 하고요. 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불안할 때 상대적으로 증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급성 스트레스 때는 하이 코티졸. 그래서 유달리 코티졸이 높다 그러면 그분은 급성 불안기를 경험하고, 물론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저 코티졸은 떨어지면서 만성 피로화된, 그러면서 몸은 피곤한데 낮은 코티졸 역시 불안증의 하나의 결과물일 수 있지만 어쨌든 높은 코티졸은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급성 스트레스를 보여주기도 해요. 또는 드물게 하는 검사 중에 소변 대사물 검사 중에 우리가 바로 불안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인 노에피네프린,
도파민 같은 그런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의 대사물, VMA 또는 호모바닐레이트라고 하는 이런 대사물들이 굉장히 증가되어 있는 이분 환자들처럼 한 정상치보다 벗어나 있는 경우 예민하고 초조하고 불안할 수 있겠다. 참고 데이터로 굉장히 좋은 데이터이기도 해요. 이처럼 진단을 할 때 있어서 신경 전달 물질을 제가 강조했는데 불안증이 왜 누구는 또는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누구는 더 예민해지는가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경 전달 물질에서 노에피네프린이라는 거예요. 노에피네프린. 여러분들 노에피네프린은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우리 몸을 긴장시키고 초조시키는 그런 전달 물질이고요. 거꾸로 그것이 증가됐을 때는 불안 초조지만 너무 감소됐을 때는 메가리가 없고 혈압이 떨어지고 사람이 만성피로처럼 이렇게 축 처지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밸런스가 중요한데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은 바로 시냅스라고 해서 우리 신경 말단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그 시냅스를 통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 이 여러 전달 물질을 분비시키는데 바로 그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좀 복잡하지만 애당초 노에피네프린은 타이로신, 도파민, 노에피네프린이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 노에피네프린은 다시 재흡수돼 가지고 이것을 안전하게 시냅스를 안전하게 만드는 그런 기전을 하는데 코케인 같은 그런 마약류는 재흡수를 막아서 항상 사람이 불안하고 흥분하고 굉장히 초조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코케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전을 사용해서 많은 약들이 개발되거나 또는 거꾸로 마약이 개발되기도 합니다. 불안증에서 또 하나 중요한 장기가 이런 신경 전달 물질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냅스, 즉 말초 신경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게 부신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부신인데 그것을 라틴어인 아드레날린 대신에 그리스어로 말하면은 바로 에피네프린이라고 표현해요. 즉 도파민의 그 다음 단계가 에피네프린이기 때문에 부신 기능이 처져 있으면은 오히려 메가리가 없고 부신 기능이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있으면은 불안증을 일으키기도 한다라는 것을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불안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면서 어떻게 진단하는지 그리고 핵심 메커니즘 중에서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케이스를 좀 보여드릴 텐데 한 달 전에 찍었던 뇌파 검사에 비해서 저희가 어떤 불안 치료를 하고 나서 환자분이 좋아진 케이스를 보여줍니다. 베타2, 베타3라고 하는 이런 하이 베타, 높은 베타가 어떤 치료를 하고 나서 초록색으로 됐고요. 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교감신경이 굉장히 높았던 환자가 한 달 정도의 치료로 교감신경이 안정되면서 이 심한 불안 또 그로 인한 불면으로부터 좋아지는 케이스를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은요, 저희가 이 어떻게 불안증 환자를 치료하고 특별히 비약물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